포털이나 방송에서 보기 힘든 핵심 뉴스만 쏙쏙 골라서 전달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작년 한국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2.7%,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 지금이 금융위기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연속 하락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한 3%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최저치를 찍었다고 보시면 된다. 우리나라 무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무역 적자 비중이 외환위기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체력이 IMF 때보다 커졌지만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2.88, 그 전년도 2.9, 2.85,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어요. 근데 요번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수출 비중 2016년도부터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요 부근에서 코로나 터지고 요 부근에 있다가 작년부터 곤두박질 칩니다. 거의 2016년도 수준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반도체 수출의 감소율입니다. 미국이 가장 크고 홍콩하고 중국은 같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콩에서 따로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긴 중개무역을 하기 때문에 중국 물량도 홍콩을 거쳐서 많이 갑니다. 그래갖고 실질적으로는 여긴 미국이 제일 크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크게 타격받은 거는 중국입니다. 홍콩하고 중국 합쳐야 됩니다. 홍콩에 무슨 제조 공장이 있습니까? 여긴 제조 공장을 제조를 하는 데가 아니죠. 여길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반도체 중간재들을 많이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뭐 중간 부품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는데 그 수출의 한 70% 가까이가 중국이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느냐? 중국 얼마 전에 경제 성장률 지표 나왔는데 많이 성장했죠, 예상보다. 그런데 왜 한국 반도체는 꼬꾸라지느냐? 이걸 봐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탈중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얼마 전에도 대만 얘기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중국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의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던 반도체 중간재들을 동남아로 대체하고 있다 라고 있는 게 지금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있다. 근데 이게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위에서 봤던 표랑 똑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한 건데요.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그때 수준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수 펑크 우려에 근로장려금 등 서민 조세특례 손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서민 관련된 혜택, 세수 혜택,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축소하겠다 라는 얘기죠. 세금 깎아주던 거, 쉽게 얘기해서 세금 깎아주는 거, 뭐 중소기업의 소득세 면제를 해준다던가, 뭐 근로장려금, 뭐 중소기업 다니는 뭐 청년 뭐 이렇게 장려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보조해주고 그런 것들부터 해서 청년주택, 뭐 비과세 이런 것들을 축소하겠다. 이 조세특례 한 23건 심층평가 진행. 뭐 말이 심층평가지, 그냥 깎겠다. 깎을 곳에서 깎겠다. 왜냐? 세금이 부족하다. 왜 세금이 부족하나? 저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죠. 종부세, 법인세 엄청나게 깎아줬죠. 보유세 떨어졌죠. 뭐 부동산 PF 지원해주죠. 건설사들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하다. 근데 실적은 나빠졌다. 일반 국민들에게 깎아주던 세금들 이런 것들을 빼겠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월세 세액공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세를 내면 그것도 세액공제 해주죠.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뭐 전세대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주던 혜택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줄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혜택 받는 분들은 올해부터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액이 60% 감소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투자도 줄고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뉴스입니다. 뭐 엔젤 펀딩 이런 거 받기가 쉽지 않고 시리즈 A, B, C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 전기차 보조금, 미국 완성차 독식, 현기차는 보조금 못 받습니다. 제네시스 받다가 못 받습니다. 거의 다 미국 차인데요. 폭스바겐은 서류를 제출해갖고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수석이 얘기합니다. 이 세액공제, 현기차 제외 타격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점유율 2위인 한국차가 최대 피해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차가, 전기차가 미국에서 그래도 꽤 선전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 뭐 일본은 전기차가 뭐 지금 미미하니까 뭐 걔네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당연히 더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중국산 배터리 CATL하고 손잡고 우회로 하고 들어갔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조건들이 꽤 까다롭죠. 50% 이상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미 FTA랑 체결된 국가의 광물을 40% 이상 이용해야 되고, 그런데 이 조건에서 현기차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도 못 받는 거고요. 자, 냉면 비빔밥도 1만원 넘어. 주요 외식 품목 가격 줄인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뭐 안정됐다는 뉴스도 나오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쿠팡에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것도 저번 달에 10,000원이었던 게 지금 12,000원으로 올랐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게 또 언제 오를까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삼겹살, 짜장면, 칼국수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 중 1만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품목도 이제 4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만원이었던 냉면이 만원이 넘었고요. 1,192원, 비빔밥은 1,132원, 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냉면도 솔직히 그 평양냉면 이거 엄청 비싸죠? 원래 한 12,000원 뭐 이래도 비싸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16,000원, 18,000원 하지 않나요? 좀 안 가본 지 좀 돼갖고 가격 잘 모르겠는데 꽤 많이 비싸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순대나 떡볶이도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 2,500원? 뭐 비싸봐야 3,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4,500원? 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비싸졌습니다. 가장 인상률이 높은 거는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3월 기준 5,846원이었는데 지난달 6,800원. 삼겹살도 200g 환산 17,159원에서 19,000원. 야, 이제 삼겹살 1인분도 2만원이야? 와, 이제 너무 비싼데? 그러면 2인분 먹으면 4만원이네요? 둘이 가서 한 3인분 먹으면 6만원에 찌개하고 소맥이라도 한 잔 먹으면은 삼겹살 한 번 먹고 오면 한 10만원이네요? 야, 진짜. 야, 물가가 미쳤네. 예전에 한 4만원이면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맥주까지 해서 진짜 미쳤네요. 아, 외식 못하겠네요. 집에서 해 먹어야죠. 그죠? 소주 원료도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한답니다. 그거 인상되면 소주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불안불안한 심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치킨값을 올린 교촌 실적은 10분의 1 토막. 네, 교촌이 항상 손 들고 먼저 가격을 올려갖고 전체 치킨 가격들을 인상하는데 앞장섰던 업체잖아요. 배달비도 처음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참교육 당했다. 안 먹어. 이제 사람들이 야 적당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워낙 그 치킨값이 비싸지니까 기본 2만원이 넘잖아요. 싼 치킨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동네 치킨들 보면 통으로 튀겨 먹는 치킨 뭐 이런 것도 있고 브랜드 안 단 치킨들이 있어요. 그런 치킨들이 꽤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치킨들은 만원대입니다. 12,000원, 뭐 비싸봤자 15,000원 정도예요. 근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용하는데 이제 뭐 굳이 뭐 브랜드 단 거 먹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물론 교촌은 조금 교촌만의 독특한 맛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얘 거 하나 사 먹을 때 저기 2번 사 먹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커피 치킨값 줄인상에 오해지가 없게 만나서 인상 자제 요청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면은 또 압수수색 들어가고 또 해야 되나? 인상 자제하는 신용은 좀 잠깐 한 몇 달 정도 하는 척 하겠죠? 그리고 또 금방 올리겠죠. 전기값, 가스값도 이제 2분기에 올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계속 조금 민기적거리는데 조만간 오를 겁니다. 불가피해진다. 홈쿠킹 솔직히 너무 많이 사 먹긴 했어요. 집에서 해 먹어야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하도 그런 잘 나와갖고 닭튀김 같은 것들도 그거 사갖고 냉동된 거 사갖고 먹으면은 맛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전국 깡통 전세 요번에 이제 전세 사기가 큰 이슈가 됐죠. 전세 사기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오피스텔 빌라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지금 이게 계속 우후죽순격으로 지역별로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미 터진 데 빼고도 말고도 우려되는 지역이 25곳이라고 합니다. 수도권도 많이 있고요. 지방도 많이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전세 제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금 임시 방편으로 대책을 낸 게 전세 사기 경매를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이 넘어가면 이제 쫓겨나잖아요. 바로 그 세입자들이.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예고를 하니까 지금 민간 업체들, 민간 대부 업체들 갖고 있는 금융권에서 더 빨리 경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쫓겨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죠. 갭 투자가 가능하게끔 만들고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전세 사기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서서히 사장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전 송전 시설 민간에 개방. 아, 민간에 개방한답니다. 민영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자꾸 그 한전 뉴스에서 뭐 적자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터뜨리고 이게 이 냄새를 풍기는 게 자꾸 이거 민영화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다들 아시죠? 미국 텍사스에서 그때 폭설 일어나고 한 달 정기값이 1000만원 나오고 이랬던 그런 집들이 있었죠. 일본도 정기값 많이 비쌉니다. 민영화 돼갖고. 이번 주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